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전 세계가 5월 옵션 만기를 다 끝내고 난 첫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증시는 사실 코스닥은 좀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밀렸고 코스피 쪽에서 좀 기대감을 좀 살리면서 끝났는데 선물도 그렇고요. 255포인트 올려놓고 끝나는 모습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외국인들도 선물을 2천억 정도 매수로 끝나고 현물을 800억 가량 매도로 매도를 보이면서 끝났는데 원래 가려던 원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코스피 현물을 매도를 하고 선물을 매수하는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자꾸만 격차를 벌어뜨리고 있는 모습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속됐냐? 2달 전부터 지속되고 있어요.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매도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언론사에서 쓰는 그 기준으로 볼 때 단순히 수급적인 내용으로 쓴다. 어,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주구장창 매도만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를 2달 전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 반면에 저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2달 동안 계속 시장은 양호하게 V 반등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현물 매도와 함께 선물 매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 지금 당장 단기로 움직임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뭔가 큰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큰 파동, 장기적인 큰 파동을 준비하는 단계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시야를 조금 넓혀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시기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실제로 지금도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3월달과 4월달은 워낙 달랐죠. 4월달은 이제 급반등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3월달은 워낙 하방으로 출렁임이 심했고 5월달은 그 3월과 4월의 중간 단계에서 좀 차분히 좀 진정시키는 단계로 끝이 났는데 사실 뭐 이런 거죠. 옵션으로 흐름을 볼 때 급락과 급등을 반복한 다음에 약간 5월 달에는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단계 중간에서 6월 달에는 다시 상방으로 갈 수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옵션은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선물 쪽에서 이제 6월 선물 만기일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계속 외국인들의 변함없는 러브콜 선물 러브콜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큼직한 전체적인 그 숲의 관점을 보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삼성전자가 이제 두드러졌는데 주목하기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10만 원을 좀 넘었다 왔습니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0만 원을 넘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그러면서 이제 만 원을 다시 떨구면서 끝났는데 막판에 그래서 코스닥이 좀 내려갔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2% 정도 올라가면서 개인 매도를 좀 이끌어냈습니다. 장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장중에 자,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카톡 사인으로 이제 드렸던 그 시황적인 내용인데 잠시만요. 이거를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시황적으로 보여드리는 마우스 보이시죠?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게 오후 1시 정도에 제가 써드린 그런 글인데 일단은 중국 경제에 대한 내용 제가 그 점심시간 때 통계청의 자료도 좀 보고 중국에서 제공하는 중국 국가 통계청까지도 좀 살펴봤습니다. 왜냐면 뭐 중국어를 읽어서 막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 다 웹페이지에서 다 번역해 주잖아요. 번역 상태를 보면서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일단은 뭐 중국 경제나 전 세계 경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실물 경제 주저앉은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걸 통해서 회복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보면 지금 공유해드린 이 기사는 일단 최악을 벗어나는 산업 생산에 대한 관점이고요. 실제로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 자체가
잠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10%를 넘어갔다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만 보셔도 지금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 있죠? 10%대를 상당히 크게 하회를 했다가 급격히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5월달 기준으로 4월달 기준으로 산업생산이 플러스로 전환됐고, 또 제가 이제 통계청을 좀 보면서 이제 수많은 지표들 중에서 한 가지 또 두드러지는 게 뭐 중국 내 화물 운송 량 지수, 즉 내수를 일단 뭔가 경제 활동이 일어나려면 뭔가 이동을 해야 돼. 물자들이 이동하고, 그렇죠? 거기에 돈도 이동하고 막 이런 과정을 좀 거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물의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을 본다고요. 근데 화물이 중국 내에서 운송하는 그 흐름을 살펴봤더니 보시면은 굉장히 급락했던 한 달이 있었죠. 급락했다가 다시 금방 원위치를 시키는 모습. 이게 점점 요 구간이 사라질 겁니다. 이것도 결국 사라질 문제라고 봐요. 여기. 즉 다시 원래 가던 대로 올라올 텐데,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도태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적자 생존, 뭐 약육강식, 어쩔 수 없이 살아남는 기업만 더 강해질 거예요. 이번에 3월달에 개인 투자자들도 살아남는 개인만 이 황금 시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3월 19일에 만약에 신용으로 써서 반대 매매가 돼서 이미 끝나버렸다, 난 더 이상 넉다운 끝, GG 이렇게 됐다면 사실 지금 2달 동안 올라온 시장을 아무것도 뭐 할 수도 없었겠죠. 그냥 패배자로 그냥 남는 거였겠죠. 마찬가지로 살아남는 사람만 더 갈 수 있는 구조, 기업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제 다만 기업들은 누적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도 계속 그 과정이 펼쳐질 겁니다.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는 3월달에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IMF대로 돌아가면은 이게 어떤 관점인지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IMF를 지나오면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그렇죠? 구조조정도 엄청나게 했고, 뭐 그렇잖아요. 다 20년 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난 기업들 혹은 살아난 개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요? 그 이후에 굉장히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죠. 우리나라 20년 동안 성장 역사와 함께했잖아요. 그 기업들은. 삼성전자도 거기서 탄생을 했고, 그렇죠? 삼성전자가 20년 전 주가와 지금 주가를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추스려지고, 살아난 기업들은 훨씬 크게 성장하고 전 세계에서 한 자리를 크게 다 하고 있는. 반도체 DRAM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 마이크론, 미국. 나머지는 되게 작은 부분에서. 이 작은 국가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필수적인 반도체 DRAM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도로 클 수 있었던 거는 다 IMF 시기에 이겨냈던 기업들.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업들은 생각보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걱정하는 것만큼 취약하지가 않아요. 다 생존 능력이 엄청나는 기업들이 많고, 현금 유보율도 꽤 각자 살 길을 다 찾아놨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굉장히 강해요.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래서 이 시기에 굉장히 급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소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지금 뭐 이태원 때문에 살짝 주춤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 10명대 밑으로 들어가서 좀 있으면 또 한 자릿수 들어갈 거 전망이죠. 한 번 당했지 뭐 2번 크게 당합니까, 그죠? 다들 잘 지켜주고 있는 것도 있고, 수칙 같은 것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단체 활동을 좀 이렇게 힘합치는 걸 좀 잘 하는 편이고, 옛날에 금모으기 운동 때부터 해가지고 남들이 예스할 때 다 예스하는데 노하는, 남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혼자 마스크 안 쓰면은 주목받고 뭔가 잘못됐구나, 나도 써야겠구나, 이런 체면을 차리는 그런 약간 민족적 특성 때문에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금방 저는 사라질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보복 소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얼어붙은 소비 경제에 대한 거. 이번에 다들 뭐 재난지원금도 받으셨나요? 저도 이제 독립가구라서 40만 원을 받았는데 뭐 그것도 지역에서 또 소비를 하실 테고, 어쨌든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여름 되면은 또 금방 폭발적으로도 또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실물 경제 또한 가장 계속 어둡게 다뤄질 거예요. 대신에 계속 여기서 읽어보면은 제가 써드린 거 외국인 선물 매수 하루 종일 우상향 하고 있고요. 오늘 매도로 시작해서 한 1,500억 정도 매도로 시작했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시작했는데 오늘 결국에는 2,000억으로 매수 전환돼서 끝났다. 그러면서 현물은 270억 가량 매도를 했는데 이때 상황이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더 매도를 하면서 끝났죠. 원 포지션을 유지 중이다. 롱 포지션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포지션을 유지 중이다. 언론에서는 실물 경제 쇼크 거론을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말할 거예요. 그게 팩트기 때문에, 현재 상황의 팩트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시장은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사는 거다라는 거 계속 상기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개인만 그동안 잔뜩 매수하고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었죠. 이따가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엄청난 시간 동안 2달 가까이, 2달 넘었어요. 개인만 잔뜩 매수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제 슬슬 외국인들이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개인 매도가 이제 커질 겁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는 역시나 점심시간 때 예상했던 것처럼 300만 주 이상 개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개인들은 삼성전자로 황금기 주식 투자에 있어서 황금기 2달을 별 소득 없이 보내오고, 삼성전자에 거의 올인했던 개인들이죠. 보내오고 결국 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뺏기는 과정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 긍정적인 신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먼저 가버렸죠. 지금 코스닥은 먼저 제가 말씀드린 여기까지는 V 반등 코스닥 도달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위치에서 못 넘어가고 있어요. 참 딱 정직하게, 왜 이렇게 정직하게 딱 여기서 못 넘어가고 있죠. 셀트리온SK도 오늘 고점 찍어서 밀리는 형태. 딱 봐도 코스닥은 저항일 수 있는 상태. 그냥 저항인 게 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될 겁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피는 코스닥에 보다 약했었는데 오늘은 좀 강했어요. 그렇죠? 양봉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일단은 얘도 여기까지 똑같이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코스닥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갇혀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한 국가의 두 증시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갈 수 없다. 서로 각자 반대의 길이나 조금 차이가 크게 나기는 좀 어렵다 라는 관점이 옛날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결국엔 두 지수는 비슷하게 갈 것이다. 그래서 셀트리온SK가 잠시 음봉이 좀 깊숙하게 나왔기 때문에라도 코스닥이 좀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시기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힘을 입어 코스피가 저 근방까지도 올라가려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코스피가 힘을 받든 코스닥이 힘을 받든 개별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건 계속 생겨날 거예요. 지난주에 수급이 굉장히 한쪽으로 쏠리는 장이었다면 이번 주는 아직까지는 쏠리는 장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보안 쪽에 좀 쏠렸고 내일은 또 바이오 쪽에 바이오가 아니라 내일은 반도체 쪽에 쏠릴 수도 있고 2차 전지나 AI 쪽에 쏠릴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장기적 긍정적인 전망을 보는 것은 제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쩌면 지금 5월달에 옵션 포지션을 다 지나가고 보니까 어쩌면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린 바는 있는데 12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쩌면 12년 만에 찾아온 기회보다도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볼게요.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코스피 월봉으로 봅시다. 자, 월봉입니다. 자, 이게 1980년대고 요게 98년도 IMF 때죠. 요게 카드 대란 2003년 때, 요게 9.11 테러 카드 대란 2003년, 그 다음에 여기가 서브프라임 2008년, 여기 IMF, 네, 오일 쇼크 막 이때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요게 이제 코로나 2020년 코로나. 자, 그냥 지금까지 코스피가 나온 길이에요. 나온 길인데 사실 이때 직면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느낌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을 겁니다. 최근에 뭐 경험했을 때는 요 정도 됐겠죠. 서프라임 때도 다 요 시기에는 이때를 몰라요. 이게 이렇게 갈지 이때 어떻게 알아요, 그죠? 다 같은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죠. 그냥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근데 이때 다 비슷한 어떤 시그널들이 다 있었겠죠. 파생 쪽으로 다. 물론 지금처럼 뭐 파생 시장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 오래전에는요. 지금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고 읽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돈들이 과연 큰 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충분히 이런 구간에 직면에 있다라고 고 생각을 합니다. 벌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언제? 이때부터 이때가 약 4년이라고 보면, 그렇죠? 4년이 굉장히 짧은 파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도 대략 한 3년, 여기서부터 여기가 약 대략 한 3년, 여기 대략 한 몇 년? 4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펼쳐진다고요. 여기 서브프라임 때 이후에 약 2년 6개월, 2, 3년 정도. 자, 지금 코로나 요때 이제 2년 정도, 요때 한 대략 2018년 요 구간 있죠? 여기도 한 2년, 16년부터 18년도까지 약 2년 정도 됐어요. 자, 지금 한 2년 정도를 2, 3년 정도를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침 우리는 정권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거기다 기대감까지 붙을 수 있겠죠.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파동으로 벌어지면요, 2600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이제 3000포인트대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2, 3년 동안에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겠죠. 다 과거에도 다 그래왔던 거예요. 일봉으로 지엽적으로 잘라서 보면요, 다 이 시기에 야 저렇게 올라가는, 이거 보시면 여기 이 시기에 중간 과정을 보세요. 아,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들이 한두 번이었나. 그렇죠? 이런 구간을 거쳐올 거예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전망을 가지고 거기서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면 정말 일생일대에 쉽게 보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들의 물갈이, 기업들의 물갈이가 모두 다 공존하는 시기라는 거죠. 항상 그래왔듯이 서브프라임 때 금융사들의 물갈이, IMF 때 정말 많은 기업들의 도산, 거기서 물갈이,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코로나로 도산되는 기업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망가진 정말 가게 많으면 많을수록 살아남는 사람들은 큰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나중내 이 종목 오늘 5% 내려갔어, 어떡하지? 이 종목 오늘 7% 내려갔네. 내 10개 있는데 한두 개가 좀 엉망이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어떤 중장기적 전망에 의해서 다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더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2300개가 넘는 종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오늘 날 잡고 폭등하는 게 다일 순 없잖아요. 그죠? 한두 개씩 계속 생겨나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전망을 갖춘 상태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최소화시키자,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주식은 어차피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심리가 망가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끄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황금기를 어설프게 보내면 정말 아쉽잖아요. 언제 또 이런 큰 기회장을 보겠어요. 그래서 2년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하고, 2년에서 3년 정도, 다음 정권까지를 좀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단기적으로 5%, 10%에 나중에 하지 마시고 좀 굵직하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증시는 그런 굴곡을 거쳐가서 결국에는 여기도 마찬가지, 음봉 다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자리를 만들어 가는 거고,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제넥신을 그렇게 강조했던, 제넥신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다 그런 거예요. 제넥신을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뚜렷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다 이 시기에서, 이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네.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렇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지금 어쩌면 그런 시기를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어떡하냐 이 종목 이러고 있을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종목이 지금 오늘도 사실 방송에서는 코스모 신소재를 12% 수익 실현하고, 뭐 단기로 뭐 서플러스 글로벌도 매매를 수익 실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직장인 카톡 문자 수익 매매는
좀 오늘도 그냥 별 무리 없이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계속 오늘 뭐 급등 나온 것들도 보안주들 갖고 있는 보안주도 있어요. 보안주들도 그냥 오늘 뭐 파동 나왔지만 오늘 팔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그냥 끌고 가보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저는 좀 굵직한 전망 가지고 그 사이에서 매매를 합니다. 일단 숲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뭐 직장인 기준에서 너무 지엽적으로 막 하루하루를 못 살겠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시장에서는요. 어쨌든 전체적인 중장기 파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드렸어요. 외국인들과 돈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좀 읽어보고 있는 입장이고, 만약에 요게 변동사항이 생기면 장중에 다 말씀드리고 장 마치고도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직까지는 2달간의 포지션 전혀 이상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네요. 마치겠습니다.